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오늘 우리나라는 또 약한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또 뭔지, 그런데 그 반면 우리나라는 또 왜 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기업 구인 건수도 10%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차트입니다. 코로나 때 쭉 올라왔다가 이제 살짝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 기업들의 고용이 줄고 있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경기 둔화를 걱정해서 사람들을 쉽사리 늘리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경기 둔화 데이터를 맞이한 투자자들은 증시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연준이 긴축을 좀 더디게 하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경기 둔화 걱정이 나오니까 연준이 긴축을 못할 거고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논리에 가장 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연준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은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침체는 침체대로 오게 되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딱 봐도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호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흐름을 오늘 우리나라 장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제시자. 들쑥날쑥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트위터를 또다시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62조 8,300억에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의 주가는 장중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고 이 영향과는 별개지만 테슬라도 2% 정도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권모술수 머스크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들쑥날쑥 머스크일까요? 항상 일론 머스크는 무슨 사건을 딱 일으킨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이 조금 컸습니다. 벌써 현기차의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에서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현대차가 좀 힘든 하루를 겪고 있죠. 시가총액 상종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네 가지만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RA 법안의 효과가 벌써 나타난 걸까요? 지금 미국 기업 GM이 역대 최다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이 와중에 벌써 아이오닉5의 판매 대수는 8월 대비 9월 판매량이 1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같은 상황은 IRA 법안이랑은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9월에 판매된 물량은 이미 몇 달 전에 계약한 물량이기 때문에 IRA 법안이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또 이런데 IRA 영향이 끼치기 시작하면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보조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냐 라는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현대 기아차는 조금 주가 하락이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뷰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중간 선거가 지나야지 뭔가 윤곽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수산물 좋아하시면 이 뉴스는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생선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맞이 특별전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인데요.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할인은 당연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할인해주는가?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하는 업체의 자체 할인까지 더해서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은 온라인은 3일부터 16일 벌써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6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며, 그리고 이 상품권은 3일, 10일, 17일 3회에 나눠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품권에 관심이 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고 치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은 딱 이렇게 첫 화면에 뜹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가을맞이 특별전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러한 온라인 사이트 있죠. 거기에 관련된 쿠폰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쿠폰을 다운받으면은 적게는 20% 그다음에 많게는 수협 같은 경우는 73%나 할인을 해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프라인 롯데마트, 메가마트, 트레이더스, 농협, 이마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할인 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포장회, 회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새우와 꽃게도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사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수학 1타 강사 현우진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수험생이랑 함께 살고 있는 부모도 아닌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봤더니 바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메가스터디 교육 주가가 오른다는 것 때문인데요. 인강을 들으면 항상 아이들은 스타 강사를 찾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 스타 강사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 메가스터디 교육에서는 현우진이랑 재계약을 했다 이러한 공시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계에서 배수주를 받았다 이러한 공시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교육업계에서는 스타 강사를 잡은 걸 공시를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현우진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은퇴 가능성을 말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주가가 7% 넘게 하락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올 여름 비빔면은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아마도 기름들 당연히 팔도 비빔면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여름 비빔면 시장은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마와 폭우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팔도 비빔면, 대용동 비빔면, 진 비빔면 이렇게 1등, 2등, 3등 순으로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라면 시장을 보자면은 8월 누적 4사 기준 라면 시장 규모는 1조 2,800억으로 작년 대비 4.6%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누적 점유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그렇다면 1등이 누군가 봤더니 역시 농심, 라면은 신라면이네요. 농심이 55%, 오뚜기는 23%, 삼양식품은 11%로 확실히 1등, 2등, 3등이 차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브웨이 매장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지 벌써 31년이 된 서브웨이 매장이 국내에 500개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길이 진짜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뭔가 맛있는데 가격은 착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패스트푸드점이랑 다르게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건강이 나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잘 안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브웨이는 어렸을 때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직장인도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용할 수 있는 연령 범위가 넓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브웨이는 M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들이 최근 들어 밖에 나갔는데 서브웨이가 좀 많네 라고 느끼는 거는 착각이 아니라는 거겠죠. 실제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죠. 일본이로 쭉 날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한국과 미국이 대응해서 지대지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현무를 발사했는데 발사 직후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정말 다행히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상자는 없지만 이게 대응 사격에서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참고로 현무는 누가 만드는가 봤더니 하나에서 만들고 있지만 LIG 넥스원이 오늘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 없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K방산에는 당연히 악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사려고 했던 해외 나라들 그 나라들도 잠깐만요 중요할 때 안 나가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동해로 돌아온 항공모함.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다시 동해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끝나고 떠났던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다시 재출동했다는 건데요.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미국은 북한 허튼 짓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배 레이건호가 뭔가 봤더니 각종 항공기 90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승조원이 무려 5,000명이나 탑승한 떠다니는 군사기
기지로 불린다고 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러한 긴장감이 계속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핵 공격을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주 끔찍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 자체도 끔찍한데 핵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러시아는 핵을 쏠까요? 어쨌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쭉 밀리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한다면은 인체의 방사선 흡수 방지에 도움되는 요오드와 칼륨 알약을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대피소를 설치할 준비 중이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핵 공격,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가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가 핵 관련 훈련을 일단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신규 확진자 3.5만 명.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으로 집계가 되며 수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재감염률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한데요. 8월 넷째 주에는 9.6%였지만 지난달 셋째 주에 10.9%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 걸렸던 분들의 면역력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도 어제 나왔던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27년 1.4나노 양산. 삼성전자가 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27년에 1.4나노를 적용한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TSMC도 지난 6월 1.4나노 연구팀을 조직해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27년에서 28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소리네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셀퍼스트라는 전략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시설을 짓고 주문을 받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늘리고 고성능 저전력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배 이상 확보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매우 안 좋아서 사실 좀 조롱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모든 거는 돌고 돕니다. 특히 반도체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죠. 빠르면 내년, 아무리 늦어도 이제 한 2년 안에는 삼성전자가 또다시 쭉쭉 올라가는, 다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또 비로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 전 한국에서 로또 1등이 엄청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번호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번호의 조합이었나 그래가지고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1등이 무려 433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필리핀 로또는 한국보다 숫자가 10개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률이 극악인데 400명이나 나왔다는 거는 야 100% 조작이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합니다. 당첨 숫자가 뭔가 봤더니 9, 18, 27, 36, 45, 54. 뭔가 이상하죠? 맞습니다. 9의 배수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크게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뭐 로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절대 뭐 예를 들어 뭐 1, 2, 3, 4, 5, 6 이런 번호 있죠? 그거는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1등이 되더라도 워낙 찍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1억도 못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가진 그러한 숫자를 찍으면은 같이 당첨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등이 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트코처럼 트레이더스도 변한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의 대항마를 생각하면 뭔가 트레이더스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트레이더스가 확실히 성장하기 위해서 브랜드명을 바꾸고 유료 회원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브랜드명이 바뀌었다는데 뭐로 바뀌었나 봤더니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트레이더스에서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트레이더스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마트와 비슷한 판매 전략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소비자는 이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트레이더스를 가거나 그냥 가까운 데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겹치는 고객이 생기고 제 살 깎아먹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를 도모해서 이마트 갈 사람과 그 다음에 트레이더스 갈 사람, 이거를 딱 나누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사용한 거는 바로 회원권입니다. 3만원, 7만원짜리 회원권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하면은 인기 상품을 특별가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혜택이 마음에 안 들면은 100% 환불이 가능하며,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이런 곳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안 그래도 궁금해서 확인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코스트코처럼 이제 트레이더스도 못 들어가나 라고 딱 봤더니 지금 당장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반발이 분명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비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가격 혜택 이거는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트레이더스를 자주 사용하시다면은 이게 바뀐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레이달리오, 현금은 쓰레기 아니야. 뭔가 정말 웃긴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 레이달리오가 이제는 현금이 쓰레기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죠. 진짜로 현금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겠죠. 실제로 20년, 2년 전이죠. 그때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짜 현금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뭐였죠? 맞습니다. 벼락거지.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로 우리의 돈이 그냥 녹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플레가 한 7% 정도 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말인즉슨 우리의 돈 가치가 1년 만에 7%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레이달리오 말대로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레이달리오는 현금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딱 그 정도까지는 왔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진짜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TV, 그런데 최근 며칠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위치에서 저화질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반사 이익을 아프리카TV가 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대신증권은 목표가 14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위치의 저화질 이슈가 뭔가 봤더니 트위치는 망 사용료 부담으로 한국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대 화질을 1080에서 720으로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트위치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게임 방송을 주로 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보려면 화질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질이 720이라는 거는 이건 좀 끔찍하다. 사실 기름들이 이제 기리세 주식 노트도 720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거 뭔가 글자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물며 게임은 더 심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트위치에서 사용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나오면은 거기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줄어드는데 거기서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선택지가 아프리카TV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프리카TV의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사실 작년에 오른 게 너무 높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메타버스나 그 다음에 콘텐츠 그런 것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아프리카TV도 그 수혜주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쭉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올해 예상포는 10.5, 내년에는 8.6, 내후년에는 7.3까지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적은 연평균 20%씩 성장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가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회복하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회복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10월달에는 진짜로 증시가 빨강빨강 할 수 있을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봐야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